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어제까지 잘 썼던 물건인데 막상 찾으려고 하니 온데간데 없는 경험 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물건 찾느라 진땀 빼고 지저분한 방을 보면 한숨만 나오시나요? 아침 출근길 바쁜데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라온 집안을 뒤지고 중요한 서류를 찾다가 약속 시간에 늦어버리고 새로 산 예쁜 옷을 입으려고 했더니 구겨진 채 옷장 한 구석에 박혀있는 경험들 말이죠. 이런 사소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시각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심지어는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그리고 여러분의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줄 정리정돈. 잘하는 7가지 비법을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그리고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비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변할 거예요. 더 이상 물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롭고 생산적인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마법 같은 정리정돈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정리정돈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불필요한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리정돈의 시작을 어떻게 놓을까, 어디에 보관할까부터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버릴까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예쁜 수납함에 넣어 정리를 한다 해도 공간은 금방 다시 어질러지고 결국에는 원래의 지저분한 상태로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서랍 속에 1년 넘게 쓰지 않은 낡은 스마트폰 충전기, 유행이 지나 더 이상 입지 않는 옷까지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쌓아둔 잡동사니들.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까지 소모하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입겠지, 혹시라도 필요할지 몰라 하는 생각은 이제 그만.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꾼이에요. 혹시 아까워서 버리기 망설여지는 물건이 있다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물건이 내 삶에 지금 당장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물건이 없으면 내 생활에 정말 큰 지장이 생길까? 아마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일 거예요. 미니멀리스트들이 강조하는 비움의 미학을 실천하는 거죠. 옷장 안에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해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을 버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과의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오래된 물건들을 비워냄으로써 우리의 삶에 필요한 더 좋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오래된 영수증이나 유통기한 지난 약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깝다는 생각에 붙잡고 있지 말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싹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심리적인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둘씩 비워낼수록 마음까지 가벼워지고 넓어진 공간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버리기만 해도 집안이 훨씬 넓어지고 깔끔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전체 정리정돈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감하게 비워내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보세요. 두 번째 비법은 물건마다 제자리 찾아주기입니다. 정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만의 고유한 집, 즉 제자리가 있어야 해요. 연필은 연필꽂이에, 리모컨은 리모컨 보관함에, 열쇠는 현관 옆 열쇠고리에, 스마트폰 충전기는 특정 서랍에, 자주 사용하는 영양제는 식탁 위 한켠에. 이렇게 각자의 자리를 명확하게 정해주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그 정해진 제자리에 다시 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마치 우리 몸의 각 장기들이 제자리에 정확히 위치해야 건강하게 기능을 하는 것처럼 집안의 물건들도 제자리에 있어야 집안이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게 유지된답니다. 만약 물건의 제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하고 난 뒤에는 아무 곳에나 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필요할 때마다 찾지 못해 시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이건 나중에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잠시 다른 곳에 두었다가
결국에는 그곳이 물건들의 임시 보관소가 되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사용한 후에 바로 제자리에 놓는 것이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에이, 잠깐 쓰는 건데 뭐 하는 생각에 대충 던져두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몇 번만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하면 금방 습관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뇌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힘들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될 거예요. 마치 운전을 처음 배울 때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운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으면 찾을 필요가 없으니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집안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어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나가야 할 때 중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경험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거예요. 또한 물건들이 정돈되어 있으면 청소하기도 훨씬 수월해진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편리하고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모든 물건에게 행복한 집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정리정돈의 핵심 비법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수납 도구를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앞서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모든 물건을 버릴 수는 없죠. 그리고 물건마다 제자리를 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제자리를 더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만들어줄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수납 도구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아무리 버리고 제자리를 정해도 물건이 너무 많거나 애매한 공간이 있다면 수납 도구 없이는 완벽한 정리가 어렵습니다. 서랍 정리함, 칸막이, 바구니, 파일 꽂이, 트레이, 틈새 수납장, 벽걸이 선반, 문 뒤 수납장 등 시중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수납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물건들을 깔끔하고 보기 좋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질러지기 쉬운 양말이나 속옷은 칸막이가 있는 서랍. 정리함에 넣으면 섞이지 않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주방의 다양한 양념통들은 통일감 있는 용기에 담아 트레이 위에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해 보인답니다. 책상 위에 자잘한 문구류는 작은 서랍이나 칸막이형. 정리함에 넣어두면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죠. 수납 도구는 단순히 물건을 담는 역할을 넘어 공간을 시각적으로 분리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마치 잘 디자인된 퍼즐 조각처럼 필요한 곳에 딱 맞는 수납 도구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무턱대고 예쁘다고 해서 수납 도구를 많이 사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정리하기 전에 내가 어떤 물건을 수납하고 싶은지, 그 공간의 크기는 어떤지, 어떤 디자인이 잘 어울릴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한 수납 도구만 구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투명한 수납함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물건을 찾기 쉽게 해주고 깔끔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수납 도구를 활용할 때는 물건의 종류, 크기,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수납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여러분의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도구들을 선택하여 훨씬 더 멋진 정리를 완성해 보세요. 수납 도구는 정리정돈을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동선에 맞춰 정리하기입니다. 이 비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스마트한 정리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패턴, 즉 동선에 맞춰 물건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가장 잘 닿는 곳, 움직이는 경로에서 가까운 곳에 두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끔 사용하는 물건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손이 덜 가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벗는 코트나 가방은 현관 옆 행거에 바로 걸거나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열쇠는 현관문에 부착된 자석걸이나 작은 선반에 두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번거롭게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물건을 놓을 필요가 없어지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화장품과 세면도구를 배치하고 주방에서 요리할 때 필요한 조리도구는 조리대 근처에, 양념류는 가스레인지 옆에 두는 식입니다. 자주 읽는 책이나 리모컨은 침대나 소파 옆 협탁에 두는 것이 편리하겠죠. 이렇게 동선을 고려해서 정리하면 물건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대폭 줄일 수 있고 매번 정리하는 수고도 덜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동선을 따라 물건들을 가장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물건을 바로바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바쁘게 움직일 때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일이 줄어들고 훨씬 더 여유롭고 효율적인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섬세한 배려가 쌓이면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겁니다. 나만의 생활 습관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맞춰 물건들의 최적 위치를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5번째 비법은 같은 종류끼리 모으기입니다. 이 비법은 효율적인 물건 관리와 시각적인 깔끔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비슷한 종류의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필기도구는 필기도구끼리, 주방용품은 주방용품끼리, 청소용품은 청소용품끼리, 세제는 세제끼리, 책은 책끼리, 영양제는 영양제끼리, 아이들 장난감은 장난감끼리 모아두는 거죠.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모아두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첫째, 물건을 찾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연필이 필요할 때 필기도구 서랍만 열면 되는 거죠. 펜은 거실에, 지우개는 침실에, 잔은 주방에 흩어져 있다면 매번 온 집안을 헤매야 할 거예요. 하지만 같은 종류끼리 모아두면 한 곳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되니 시간 낭비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요. 같은 종류의 물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불필요하게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사는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 사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는 곧 가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무엇보다 집안 전체가 훨씬 정돈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이 있어도 같은 종류끼리 묶여 있으면 시각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훨씬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같은 분야의 책들을 한 코너에 모아두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작은 도서관이나 상점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서정연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비법은 물건을 보관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정리가 유지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랍을 열었을 때 혹은 찬장을 열었을 때 같은 종류의 물건들이 일렬로 정돈되어 있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거예요. 통일성 있는 정리는 시각적으로도 훨씬 아름답고 우리의 생활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비법입니다. 지금 당장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찾아 같은 종류끼리 모아보는 작업을 시작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6번째 비법은 정리데이 정해서 실천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 정리정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 귀찮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질러지고 엄두도 못 낼 만큼 쌓이게 되죠.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특정 요일과 시간을 정리, 데이로 정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오전 30분은 무조건 정리하는 시간으로 정하는 거죠. 또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는 대청소 및 정리의 날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두면 정리정돈이 더 이상 특별한 날 해야 할 큰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집안 전체가 확 뒤집어질 정도로 어질러지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청소하고 정리하는 습관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렇게 정리데이를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 몸을 위해 매일 운동하거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집을 위해서도 정기적인 정리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꾸준함이 가장 큰 힘이 되는 비법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쉽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은 부담도 적고 성취감을 느끼기에도 좋습니다. 정리데이에는 무엇을 할까요? 먼저 각 공간을 돌면서 물건들이 제자리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 제자리에 없는 물건들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난 일주일 동안 쌓인 불필요한 물건은 없는지 점검하고 버립니다. 간단한 청소도 함께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정기적인 점검과 정리를 통해 집안의 청결과 질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습관이 자리 잡히면 정리데이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깔끔한 환경 속에서 얻는 평온함과 만족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지막 7번째 비법은 정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기입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귀찮고 힘든 집안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는 매우 긍정적이고 보람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어요.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질러진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얻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지저분했던 공간이 깨끗해지고 질서가 잡히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통제감을 느끼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경험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다른 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리가 끝난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을 바라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해보세요. 정리의 노력이 가져다준 평화로움과 안락함을 온전히 느끼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정돈을 하면서 잊고 있었던 추억의 물건을 발견하기도 하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지만 어떤 물건은 소중히 간직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렇게 정리의 긍정적인 면을 경험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정리정돈이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 퀘스트를 수행하듯 정리정돈을 하나의 놀이처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잘 정리된 공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긍정적으로 바꿔줄 거예요. 생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복감을 증진시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리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공간과 교감하며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정리정돈은 나를 위한 투자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리정돈 잘하는 7가지 비법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둘째, 모든 물건에는 제자리가 있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놓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셋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납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동선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비슷한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같은 종류끼리 모으기로 효율성을 높입니다. 여섯째, 정리데이를 정해서 꾸준히 실천하며 집안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비법만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여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집과 일상이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저분한 방 때문에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더 이상 소중한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로 이 비법들을 하나씩 적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간은 곧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은 맑고 평온한 마음을 가져다 줄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비법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깔끔하고 멋진 변화를 응원합니다. 함께 깨끗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요. 감사합니다.